이거는 전액 다 임차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이 금액만큼은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하는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 있어요. 임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가진 재산 가치는 0원이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 대부분의 경우는 임차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분들도 임차 보증금이 사실은 청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 보증금이랑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요, 임대인한테 지급을 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금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재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할 때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전세 보증금 줄 때 내 돈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세 대출을 끼고서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을 하고, 전세 대출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단어에 다 묶여 있지만은 전세 대출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에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담보가 설정된 전세 자금 대출이 있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그냥 일반 전세 자금 대출이 있어요.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거는요, 금융기관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그러니까 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권리를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주고 금융기관이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세 대출 실행을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요, 질권 설정 계약서를 쓰거나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다면은 이거는 담보가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고, 명칭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권 설정을 하지 않거나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은 일반적인 그냥 신용대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보가 설정된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임차인한테 지급을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금융기관에 넣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금융기관한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가치, 재산가치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있어서는 담보가 설정된 경우와는 다르게 이거는 전액 다 임차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빌렸는데 담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재산가치는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세자금 대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도 중요하지만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 따라붙는 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인데요. 소액보증금은 뭐냐면은, 전세보증금은 내 어떤 주거 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에서 최소한은 보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인 회생 절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채권자가 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해도 이 금액만큼은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하는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이외의 지역에는 2,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소액보증금은 5,500만 원이고, 그 부분은 일단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4,50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청산가치에 잡게 됩니다.
이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를 놓고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담보가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임차인,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 그랬어요. 이건 금융기관 거거든요. 임대인이 바로 금융기관에다가 반환을 하고 사실 임차인은 요거를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 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5천만 원 빠져야겠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죠? 5천만 원인데 여기서 아까 소액보증금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을 제외시켜야 돼요.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공제하게 되면은 이 해당 채무자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가진 재산 가치는 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건 임차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받아서 금융기관에다가 변제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을 하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것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억 원 전체가 채무자의 재산 가치로 평가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소액보증금 5,500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은 4,500만 원이 이제 청산 가치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담보가 없는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청산 가치가 높아져서 네. 개인 인생이 좀 불리한 건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청산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변제율이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불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변제를 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면책이 되는 거고 임차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또 이제 자금을 유용을 할 수 있는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과 관련된 쟁점은 사실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상담을 받기 전에 적어도 내가 전세대출을 실행을 했다라면 이게 담보가 설정된 전세대출인지 없는 신용대출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한번 숙지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내가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